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판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을 5년 임기에서 4년 임기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중임제, 연임제를 이제 제도를 고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일 문제다고 생각을 하셔서 국회의원 숫자를 어쨌든 조정을 좀 하자. 대폭 줄이자.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뭐 이러저러한 특권들 이것 좀 싹 없애버리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소선구제, 중선구제, 이 선거구제 요것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 이거 부활시키자.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다시 뽑았을 때 여소야대의 형국이 돼 있다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한테 부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썽쟁이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제를 만들자. 이것을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는데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른바 선거구제 개편, 국회의원 정족수 개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41조를 보면은 국회의원의 수 이것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의 수에 한선을 얘기했는데 그게 200명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인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명 딱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헌법 44조를 보면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불체포 특권이라고 통칭하는 바로 그것이지요. 형사소송법 211조를 보면은 현행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해놨습니다. 무엇을 현행범이라고 할 것인가? 현행범도 있고 준현행범도 있고 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방금 이런 생각 떠올리실 겁니다.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 대부분 다 현행범 아닌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법률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을 현행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고 뭐 이러면 현행범 아닌가? 그런 거지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이제 체포 동의안이라는 형식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가령 좀 법률 근본적으로 따져서 이재명 같은 사람은 현행범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 숫자를 조정하는 것,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어찌어찌 해보는 것, 그리고 대통령제를 좀 손질해 보는 것,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특권을 폐지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회의원 전체를 해산을 시킨다든지 국민이 소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정치의 여러 가지 구조,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일을 여러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까? 정치학자가 해야 됩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국회의장 밑에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뭐 1안, 2안, 3안, 4안 뭐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의장의 산하에 있다는 게 하나 마음에 걸립니다. 국회의장의 산하에 있는 기구가 국회의장의 뜻을 크게 거스르는 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지금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국회의원들 정개특위 손에 맡겨놓으면은 전부 다 자기네들 먹을 거 불리는 쪽으로 개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국회의원 정족수 늘리는 쪽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정원을 50명을 늘리자는 안을 내놔서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300명인데 50명 늘려서 350명으로 하자는 안을 내놔서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도 있고 면책 특권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 않는다. 이게 면책 특권이지요. 대단한 권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뭐 수십만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국회의원입니다. 광역단체장보다도 국회의원, 장관보다도 국회의원. 그래서 다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현역으로 한번 국회의원의 그 달달한 맛을 본 사람이면 본 사람일수록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인데요. 한 선거구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몇십 년 전부터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 최소 5명에서 10명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거구 하나 줄이고 늘리는데 그토록 힘이 드는 겁니다. 10수년 동안 아니면 20몇 년 동안 공을 들여온 사람이 자기가 목을 매달고 있던 선거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울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국회의사당 앞에 들어놓고 쌩 난리를 치겠지요. 그래서 지역구 하나 움직이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서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였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것은 헌법 고치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정족수 중에 비례대표가 47명인데요. 아마 이 47자리 내년 4월 10일 날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비례대표 좀 앞선 순번을 받았으면 하고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 제가 감히 말하건대 1000명쯤 있을 겁니다. 지금. 이리저리 선을 대고 다음 비례대표에 제 이름 좀 거기 올려놔 주십시오. 비록 떨어지더라도 올려놔 주십시오. 일단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밝혀지면은 그 다음에 그걸 앞순서로 올리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직업 중에 무노동, 무임금 이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도 구애받지 않는 유일한 직업인데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 문을 턱 닫아 걷어놓고 무의도식을 해도 매달 봉급 1,300만 원이 통장에 탁탁 꽂히는 유일한 직업이 국회의원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가 막히실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봉급은 나옵니다. 우리나라 어떤 공직자가 어떤 회사 사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서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봉급이 나오는 한 푼도 깎이지 않는 봉급이 고스란히 나오는 직업 국회의원 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1심 선고에서 1심 재판정에서 유죄 징역 3년 5년 다시 항소심 제2심에서도 징역 10년 그렇게 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는 계속 버젓이 의정활동하고 계속 버젓이 세비 꼭꼭 나오고 계속 특권 유지되고 비행기 타면 1등간 턱턱 타고 공항에 출입할 때도 특별구역으로 VIP 코스로 다니고 보좌관들 67명 거느리고 기사 있고 차 있고 사무실 있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처럼 유한부 할머니의 토론을 횡령했습니다. 1심 선고에도 횡령했다고 나옵니다. 파렴치한 범죄가 드러나도
금고 이상, 그러니까 벌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금고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만 피하면 4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윤미향 틀림없이 4년 임기 보장하고 내년 4월까지 10일까지 채우고 나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도 탄핵을 당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탄핵을 당할 수 있고 장관도 탄핵을 당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탄핵을 당하지 않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이 정도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 좀 미안해해야죠. 양심이 1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미안해해야죠. 일이라도 제대로 하든지. 이건 막 생선 가게를 난장판을 치고 있는 못된 뿔 달린 고양이도 이런 고양이들이 없습니다.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일.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세비 말고도 군인 연금을 받아야 하면서 연금 셀프 입법 시도했다가 그 난리를 쳤죠. 본회의가 버젓이 열려 있는데도 외유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몇 명쯤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학교가 개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자 학교 못 나갑니다. 외국 나가요 그냥. 어디 대표 선수로 뛰러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방학도 아닌데 개학 중인데 지들 맘대로. 참 말이나 제대로 하면은요. 이모 씨하고 이모님도 구별 못하는 국회의원. 그 사람이 후원금 1등 했더군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예? 어떻게 이모님하고 이모 씨를 구별을 못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법무장관 떡 불러다 놓고 뭐 아주까리 동백기름이 어땠다고요? 아주까리를 기름을 먹었냐? 너는 왜 이렇게 깐족대냐?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 사람 버젓이 최고위원 해가지고 이재명이 뭐 얘기만 하면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더라고요. 박범계 전 법무장관은 현역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검사처럼 설명하지 말라라는 훈계를 하더군요. 참 정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법무장관은 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상세하게 밝히라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자 예의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니. 이 사람 별나라에서 온 사람입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있는데 회사의 뭐 이사의 결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무회의의 결정도 있고 뭐 대통령의 결정도 있고 다 결정도 있는데 그 모든 결정에 앞서서 헌법이나 법률처럼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그게 대법원 결정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법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었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근데 그 수를 더 늘리자고요, 지금? 정말 이 세금만 축내는 깜냥도 안 되는 이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 이 참아주느라고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갈수록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 3가지 하루빨리 좀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특권 폐지, 두 번째가 국민 소환제,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의회 해상권, 이 3가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런 말을 했다더군요. 내 몸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중립. 근데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 피가 흐르고 있다니.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내놓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을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 솔직히 말해볼까요? 국민들의 정서는 절반으로 딱 줄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50명.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10명씩만 안배하자. 상임위 뭔 필요가 있어. 맨날 만나면 삿대질하고 막말하고 그냥 국민들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는 상임위원회. 증인들 불러다 놓고 한마디도 대답은 듣지 않고 자기가 할 말 하면서 호통치고 그 바쁜 기업의 중인들 대표들 총수들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나무래고 국무위원들 불러놓고 그냥 인격 모독하고 이런 상임위원회 무슨 쓸데 있습니까? 상임위원회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숫자를 줄여버리든지 아무튼 국회의원 절반으로 딱 잘라서 150명 3분의 1로 줄이자. 100명. 저희 시청자들 의견 들어보면요 10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참 많으십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차원을 떠나서 100명으로 줄여도 대한민국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국회의정 산하에 뭐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그러고 여야가 지금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어찌 하겠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오늘 땐 선거구제 개편 뭐 소선구제를 중선구제로 바꾸는 그런 얘기가 있고 3월 달에 이게 더 이제 박차를 가해서 내년 4월 10일 날 있을 국회의원 선거 1년 전까지 아무튼 선거구제를 어떤 식으로든 좀 개편 내용을 마무리를 짓자 이런 이야기를 여기도 국회에서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자들이 또 자기네들 밥그릇 숫자를 늘릴까 봐 300에서 350, 뭐 370, 360 그럴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270으로 330명 줄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비례대표 줄이려고 하겠지요. 그래야 253개 지역구는 거의 그대로 놔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연동형 비례대표를 뭐 권역별로 어떻게 하느니 뭐 머리 골치 아파서 저도 팔로우업 하다가 아유 뭐 어떨 때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뭐 엿장수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회의원 총수 줄이고 특권 없애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지. 중선구제, 소선구제 해가지고 뭐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자꾸만 하면은 백날 해봤자 국민들은 아마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